사회 문제에 관한 것인데요. 정책론에 보면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는 첫 번째 시간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고요. 공간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회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사회 문제와 지금의 사회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건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는 공간에 따라서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또는 유럽에서 이러한 것들이 공간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회 문제는 달리 정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상대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 문제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가치 지향적이다 그래야 돼요.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해야 돼요. 자,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가치에서 어긋나면 사회적 가치에서 어긋나면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어긋나면 사회 문제가 된다. 자, 우리는 경로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경로사상의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치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 그럼 이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이다. 즉 가치에서 사회적 가치에서 어긋나면 사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회 문제를 정의하는데 기준이 존재하죠. 당연히. 어떠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떠한 부분이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회 문제를 정의할 때는요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해설에 있는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많이 나온 패턴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사회 문제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사회 문제는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또는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서 발생된 거야 돼요. 원인에 의해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한 가지만 더 알아놓으시죠.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별표를 쳐주시고요. 테일러 구비가 말한 새로운 사회적 위협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사회 위험이라고 합니다. 대개 우리가 신사회 위험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앞에서 이런 게 나왔었죠.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고용시장 노동시장이라 할까요? 자, 노동시장의 어떤 비정규직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신사회 위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 여성이 생각나야 되고요. 아동 여성이 생각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하면 노인이 생각나야 되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즉 아시죠? 계약직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이 바로 신사회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아동 보육이나 노인 부양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저숙련 여성 노동자의 사회적 위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사회 위험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산업재해, 질병, 노후 등에 대처하는 남성 가장의 사회적 위협이라 있어요. 남성 가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쓰지 않죠. 전통사회에서 많이 썼던 거 아닙니까? 산업재해에 대처하는 남성 가장, 질병에 대처하는 남성 가장, 노후에 대처하는 남성 가장 이런 것들을 이제 구사회 위험이다. 구사회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금과 건강 서비스 비용 증가로 인한 노인들이 나왔죠. 노인들의 사회적 위협, 기술 발전과 비숙련직 감소로 인한 저교육 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 저교육 노동자들이 대개 있는 여기 있는 비정규직화된 노동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사회 위험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됩니다. 2번 문제 잘 알아놓으시죠.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해설을 잘 달아놨으니까 해설에 있는 것을 잘 봐주시고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복지활동에 있어서 주체입니다. 우리가 주체하면 공공과 민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임보관이나 우회협회, 우회협회는 나중에 공제조합이 되거든요. 나중에 공제조합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선조직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복지 활동에 있어서 그 주체가 바로 민간입니다. 1번과 2번과 4번은 바로 민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빈법이란 게 나왔어요. 구빈법에 작업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법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작업장 제도입니다. 작업장 제도라고요. 작업장 제도. 그래서 이것은 공적 개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빈법이 법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개입이 이루어졌던 게 구빈법의 작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의 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구빈법의 작업장은 공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작업장 제도라 해서 주체의 성격이 공적인 의미가 있고 1번, 2번, 4번은 민간의 주체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사회복지 관련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문이 좀 길었다 뿐이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그랬네요. 정책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하고요. 사회사업은 개인이나 집단을 돕는 전문적인 방법, 기술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배우셨죠? 기본기에 충실해 주세요. 광의적인 개념의 사회복지, 광의란 말을 썼어요. 사회정책이나 보건이나 의료나 주택이나 고용 등을 포괄하는 게 광의가 되겠죠. 사회복지를 보편주의 원칙으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도는 제도적 개념이죠.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가 아니라 제도적 개념이죠. 여기가 틀렸고요. 4번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 치료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고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과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비교 문제가 잘 나와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에서 사회복지가 좀 광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답은 3번이 답입니다. 4번 문제도 쉽죠? 자,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2001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기본 이념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 들어있고요. 평등과 자유란 것도 들어있어요. 사회정의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족이 많아지고 있지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념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돼서 2번이 답이 돼요. 뭐 생존권 보장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에 있는 거, 프리패스 전문에 있는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전문에 있는 점이 3개 있는데 그 점에 위에 있는 2가지 정도만 잘 읽어주시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평화주의라는 것은 없고 평등이라고 하는 내용은 들어있지만 평화주의는 없다. 이런 것도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고 생존권 보장은 들어있습니다. 자, 5번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전문에 해당되는 기본 이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이렇게 박스형으로 짤막짤막하게 집어넣네요.